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서 그 결과값을 최종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그 제야 전문가님의 숫자와 제가 차이 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설명 과정에서 이 화면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 야, 조작값 3에 시작값 2로 딱 했으면 깔끔하게 끝난 거지 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예? 요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건 저도 말씀드렸죠. 한 개씩을 취하고 버린 이유가 저기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인수 자체가 조작이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뭐 몇 개 숫자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취하고 그 최종 3551개 동이 전부 증명될 때까지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이제 걸러진 거는 빼내고, 어제 왜 제가 작업하면서 이 피벗 테이블 뭐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조작수 얼마 넣고 시작값 얼마 넣고 하면은 여기 걸러지는 걸 가지고 넣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과정을 거쳐서 어제 제가 종일 작업했다는 게 이내인 거예요. 이 전체 제가 필터링해서 걸러낸 수 중에 요 확률이 가장 높은 요 데이터를 제가 끄집어내느라고 일일이 눈으로 비교해 가면서 이거 발췌해서 조작값은 어떤 거고, 시작값, 그러니까 요 20, 2, 3, 5일 때 조작값, 중요한 건 요 시작값 개수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증명할 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 작업을 했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이렇게 좀, 한반도면은 마침 숫자도 작으니까요. 한반도면의 예를 가지고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반도면 자꾸 나오니까 이게 한반도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반도면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저기 그 선관위 애들이 이렇게 손을 댔다는 거를, 조작값을 제일 낮은 거부터 놓고 작은 거부터 넣어서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그 한반도가 툭 튀어나와서 계속 한반도면이 집중을 받는데, 그 동네 이름이 왜 한반도면이냐면 바뀌기 전에는 서면이었어요. 서면. 쌍용 양회, 뭐 지금은 ENS인가 쌍용 ENS인가, 그 쌍용 양회 공장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이 그 서면이거든요. 근데 서면이었다가 그 옆에 한반도 지형이라고 이제 저기 1박 2일 보면은 나오기도 하고 했어요. 그거가 그 안에, 그 지역 안에 한반도 그 지형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행정명칭을 한반도면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보시면 어디 이거 아닌데, 다시요. 오케이,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한반도면이 보면 요 이제 1일차 7시, 8시, 9시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사람 수, 뭐 누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7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부여된 일련 번호, 그 왜 저 QR 코드에 적혀 있다는 일련 번호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쫙 부여되는데, 그 번호가 이렇게 시간별로 차이가 늘어났다 이 뜻인 거예요. 2일차에는 그 이제 1일차에 이어서 일련 번호가 이어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관내는 읍면동별로, 관외는 시군구로 됐다는 차이만 외에 뭐 그냥 일련 번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저 누계 사전 투표수가 505명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수가 보면 뭐 한번 시간 나는데 확인해 볼까요? 저게 개표 단위 결과, 국회의원 선거
강원도 영월군 검색 해보면 읍면동별로 여기 관내 사전 투표수가 나오잖아요. 영월이 비롯고 한 번 더면 관내 사전 투표 505명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 2일차 18시에 딱 종료됐을 때 최종적으로 505번이라는 일련 번호를 그 사람이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이게 그 505라는 수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좀 구분을 해볼까. 아이고. 자, 이게 그 쭉 일련 번호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제가 조작값 3을 넣고 시작값 2로 봤을 때는 이게 했을 때 나머지 값이 2가 없다. 그래서 요걸로 증명을 했고, 요거를 이제 로직으로 이렇게 숫자로 쭉 표시해 보면, 자, 첫 번째 요건 실제 들어간 사람이고, 요 빨간 숫자는 빼낸 번호예요. 그 일련 번호는 쭉쭉쭉쭉 생성돼 나올 텐데 1번 온 사람은 1번 갖고 가고 2번 일련 번호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쪽에서 채가는 거예요. 빼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두 번째 온 사람이 3번, 4번, 5번 이렇게 받아가고 또 여섯 번째 되면은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선거인 수를 쭉 계산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몇 번째 온 사람이 몇 번 일련 번호를 받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요 빼낸 숫자는 이제 요만큼을 부풀려서 주작질을 했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실제로 여기에 해당된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투표자 수 누계 아니면 일련 번호라고 돼 있는 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서 떠서 들고 다녀 보자고요.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시간대별 일련 번호 커팅된 숫자는 절대 여기 있는 숫자는 안 나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실제 선거에 참여한 사람한테만 부여된 번호만 나타날 거다. 그러면 일련 번호 25번일 때 한번 볼까요? 25번일 때는 19번째 들어간 사람이 25번을 부여받아서 숫자 여기 있죠. 그리고 39번일 때도 29번째 들어간 사람이 39번을 부여받았어. 67번 가볼까요? 자, 67번도 50번째 들어간 사람이 67번을 부여받았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 최종적으로 영월에 505명이 505번이었잖아요. 마지막 번호가. 관내 선거인 수로 집계된 숫자도 505명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379번째 9번째 들어간 사람이 505번으로 부여받았다는 뜻인 거니까 여기서 부풀려진 수는 요거에서 요걸 빼면 영월 지역에서만 관내 사전에서 126명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제 그러면 굳이 왜 저걸 두고 왜 더 복잡하게 이걸 갖고 왔느냐.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게 훨씬 복잡해 보이고 한 것 같지만 기계 한 대 주작질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뭐 조금 더 숫자가 개수가 늘어났다 뿐인 거지 기계가 하는 일은 똑같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요 3, 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명하기 편해서 자, 1번 빠지고 2번 빼먹고 3, 4, 5 다음에 6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기는 간단하지만 얘도 그냥 쭉 볼 때는 조작가 13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것도 보세요. 4명 중에 1명씩 계속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조작값 3 더하기 1이 4. 그러니까 4명 중에 조작값 개수가 하나.
그래서 한 개씩이 계속 들어갔다. 4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조작값이 13이라는 거는 14번 반복될 때마다 그 14번째 내에서 2번, 3번, 5번, 14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4장 중에 하나를 빼낸 거고, 얘는 14장 중에 4장을 빼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도 그러면은 아까 3, 2를 넣은 것처럼 여기에도 14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기 조작값이 4니까 13 해서 복사를 하면 여기 0, 2, 3, 5에 해당되는 나머지 값이 13이 아니지. 깜짝이야. 2가 넣으면 안 돼. 14를 했어야 되는데요. 14를 하면 요 나머지 값 중에 0, 2, 3, 5가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이 얼마나 뻥튀기를 했으면 뭐에 연결 대추나무에 연결리듯이 그냥 뭘 해도 다 걸려. 3을 넣어도 걸려들고 7을 넣어도 2개 다 걸려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굳이 왜 이 비교를 하느냐. 최종적으로 4개 중에 한 표를 빼먹는 게 표를 더 많이 빼가겠습니까? 14개 중에 4개를 빼가는 게 더 많겠습니까? 그 비율이 이거인 거예요. 4개 중에 14개. 4개 중에 1개. 이게 부풀려진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달리 생각하면 14명 조작값 13을 적용했을 때 2에 해당되는 것도 빼먹고 3에 해당되는 것도 빼먹고 5에 해당되는 것도 빼먹고 14에 해당되는 것도 빼먹고 이거를 그냥 14라는 일련 번호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랑 똑같이 이런 모델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0, 2, 3, 5를 뺐으니까 자, 1번은 정상적으로 갖고 가고 2번, 3번은 빼먹고 4번 갖고 가고 5번 빼먹고 쭉 13번까지 건너뛰고 14번 나머지 0이 있는 14번에서 빼먹고 그러면은 요 총 14개 중에 빼먹은 거는 4개가 되고 실제로 선거한 사람 투표한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비교한 대로 요걸로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자고요. 자, 25일 때 18번째 들어온 사람이 25번 1년번호를 갖고 갔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2를 적용했을 때는 25가 19번째 사람이 갖고 갔는데 여기는 18번째 사람이 갖고 갔어요. 그리고 39번 가볼까요? 39번. 여기서는 28번째 간 사람이 39번을 갖고 갔고 여기서는 29번째 한 사람이 39번 표를 갖고 갔네요. 어디까지 가요? 67. 108을 한번 볼까요? 108. 여기 이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8번 1년번호를 갖고 간 사람이 실제로는 77번째 들어온 사람이 108번을 갖고 가고 이 앞서 그 조작값 증명에서는 81번째 들어온 사람이 108번을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보면 자, 아까 요게 이 앞에 3대 1로 조작값을 정했을 때는 126명이 부풀려졌는데 379번째 들어간 사람이 505번 1년번호를 받았었는데 새로 14명 중에 4명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다고 하면 361명 한 번째 들어간 사람이 505번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요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여기서는 126명이 부풀려졌는데 여기서는 144명이 부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더 확률이 높은 값을 취할수록 조작된 숫자를
구해내는 그 전체 개수는 숫자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의 제가 조작값 그 처음에 의미를 설명할 때 요게 전체 24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럼 이게 조작일 확률을 내가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면이 조작됐을 확률이 99.89, 99.9%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조작이 아닐 확률은 4분의 3.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각각 곱해서 가다 보면 24번을 곱하면 그래 네가 24번 다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 조작이 아닐 확률이 0.1%밖에 안 되니까 조작일 확률은 99.9%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제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해서 적용을 하면 자 여기 튀어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라도 걸러졌을 때 네 말이 맞을 확률이 조작이 아닐 확률이 71%야. 그러면 그거를 24번을 다 했는데 조작이 아닐 확률은 0.03%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1에서 빼면 99.7이에요. 여기는 99.97, 여기는 99.9, 99.89, 맞죠? 이게 더 높은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아니라고 주장하는 놈이 굳이 이 숫자가 더 높아졌다고 뭐 빡빡 세울 일은 아니지만 이거 인정하는 놈이 이거 인정 안 하겠어요? 숫자 작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판사들이나 뭐나 이거를 세우려고 들면은 이거 뭐 90% 넘어도 99.99 나와도 아니라고 할 놈들이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아까 봤듯이 여기 조작값 자체가 505명에서 126명이면 몇 프로가 379명에서 120명이 늘어난 거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아까 33%가 늘어난 거예요. 요거는 40%가 늘어난 거고, 실제로는 379명 갔는데 505번이 되었으니 126명이 늘어났으니까 33% 늘어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뭔가 조작값을 늘려가고 복수의 조작값을 쓴다는 게 이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공 박사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복수 조작값을 넣어서 그 더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관내사전 이게 단수로 적용했을 때 나온 숫자가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관내만 120만 명인가 160만 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식으로 뭐 개고생한 보람이 있었나 이렇게 쭉 13까지 늘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관내 사전만 얼마였죠? 관내 사전만 244만 명이 부풀려졌다고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 뭐 14, 15까지 계속 늘려가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요 확률보다 더 높아지는 숫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도 14, 15, 16 계속 늘려가다 보면 요 비율이 지금 거보다 더 높은 게 발견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걸로 개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얼추 이제 전국적으로 그 제야 전문가님이 증명한 거랑 얼추 비슷해질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얼핏 보기에는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얘들을 기계한대 시키면 기계는 정확하거든요. 저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시키는지, 뭐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이 딱 코딩하는 대로 정확하게 뱉어내요. 말만 조금 길어질 뿐이에요. 야, 4장 들어갈 때 한 장씩 빼내 랑 14장 들어갈 때 4장 빼내. 이 번호 간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 박사님 생각에는 이게 단순해야 쟤들도 빼먹기가 쉽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거 빼는 과정은 기계 한 대 시켜 놓으면은요 2, 6, 10, 14, 18 이게 요 번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를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쭈루룩 어느 지역에 어떤 분류가 일련 번호가 빠졌으니까 빼냈으니까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어. 그러면 그 작업하는 단말기에서 튀어나오는 거 그냥 이거대로 쭉쭉 출력만 해주면 돼.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볼 필요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개 중에 4개를 뱉어내라고 했으면 그거만큼을 그냥 저쪽 단말기에서 요 숫자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막 난수가 돼가지고 14 중에 4개라고 해가지고 뭐 1, 2, 3, 4 빼먹고 어떤 뒤에 가가지고 5, 6, 7, 8 빼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가 마지막에 단수를 맞추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요 조작감 내에서는 일정하게 반복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14개 숫자를 24개 숫자를 아무거나 505개 중에 24개를 아무거나 뽑은 거 아니에요 이게? 24개를 막 뽑았는데 이 뽑은 숫자에서 나누기 14를 해보면 이 2, 3, 5, 14가 한 번도 안 나와. 예? 그게 99.9689%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진짜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예? 안 나올 확률은 0.03%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설명할 때는 복잡하지만 예? 기계가 이해할 때는 두 개가 걸관 차이가 없고 전혀 차이가 없고 또 이 빼낸 일련 번호를 가지고 투표수를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는다고 하면 그걸 넣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왜냐면 일련 번호가 이렇게 된 거에 맞춰서 기계는 뱉어내기만 하면 사람은 그걸 도장 찍어서 아무 도장도 찍을 일도 없죠. 기표지만 찍으면 되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요 조작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요 확대한 이유나 의미도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4장 중에 1명 넣을 거를 14장 중에 4명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이제 조작값 제가 이제 그 전체 데이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 조작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 사용한 로 데이터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그 자료에 대한 의미가 점점 부각이 되고 할 테니까요. 당분간은 계속 그런 내용으로 집중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